네, 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 자, 4점 문항, 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에 점 P가 있고요. P가 뭐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Y는 X가 또 뭐 하여튼 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뭐 안 그려도 되지만, P가 뭐 이런 데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자, 이것을 Q. 자, 이렇게 놓은 것이고요. 이 Q를 원점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한 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요 점을 R. 하여튼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딱 놨을 때 세동경 OP, OQ, OR이 나타내는 각. 자, 이것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요게 베타. 그 다음에 이게 감마.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각을 이제 잰다. 이랬을 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감마. 자, 이것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지, 각의 관계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어떤 관계냐 이건데 얘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죠.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한 게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는 꼴이죠. 자, 그 다음에 감마는 이제 뭐냐면 감마는 요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반바퀴를 더 돌린 거예요. 어디에서? 베타에서 반바퀴를 더 돌린 거야. 그러니까 감마는 베타 플러스 파이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9에다가 지금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감마.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9에다가 자, 사인 제곱 베타. 자, 베타 대신 이제 대입합니다.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얘도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베타 대신 또 그냥 알파 꼴로 아예 그냥 바꿔버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랑 딱 해주면 결국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곱이 있고요. 이래서 이제 그 각 변환하라는 얘기, 삼각함수 변환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2분의 홀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꼴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얘가 9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부호에 관심 없죠. 왜냐면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홀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꼴은 또 탄젠트가 탄젠트분의 1꼴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1사분면의 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자,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자, 여기 9분의 1 되니까 9분의 8.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9분의 8이고요. 자, 탄젠트 제곱 알파 이것도 이제 한번 구해보자. 요건데 얘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삼각형 그려가지고 뭐 하실 수도 있고 자, 사인 여기가 알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2루트 2 이렇게 돼서 탄젠트는 이렇게 되니까 2루트 2분의 1 그거에 제곱해주면 8분의 1 그거분의 역수니까 8이죠 8. 그래서 이 부분이 8 이렇게 되니까 9에다가 9분의 8 더하기 8 자, 이렇게 돼서요. 자, 여기에 8 더하기 70이 되니까 80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뭐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요거 지금 탄젠트 제곱 알파 요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뭐냐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분의 1은 사인분의 코사인 꼴이니까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코사인 제곱 알파 제곱 공식으로 구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 얘가 3분의 1 그다음에 얘가 9분의 8 그래서 여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 9분의 1 자, 여기 9분의 8 이렇게 돼서 얘가 8이다. 하여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26번 답은 80 이렇게 되고요. 자, 2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그림같이 합동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는데 자, 색칠판이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칠하려고 한다. 가를 보면 주어진 9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고, 그다음 나를 보면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하고, 달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때 색칠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이때 k 값을 구하고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여사건을 안 쓰는 방법과 여사건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사건을 안 쓰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지금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7 팩토리얼을 곱하게 돼 있어요. k 곱하기 7 팩토리얼. 그럼 어차피 빨간색과 파란색의 자리만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자리를 정하는 가지수는 무조건 7 팩토리얼이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그럼 이제 파란색은 어디 있을 수 있냐? 여기. 5가지.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우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가운데에 있을 수 없잖아. 왜냐면 그러면 여기 다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무조건 벌어지거든.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어. 자, 그럼 빨간색이 여기, 하여튼 이 테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자,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해봤더니 5가지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색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3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는 뭐예요?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을 때랑 똑같은 거야.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랑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결국 이 2가지 케이스만 검토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여기 있을 때 5가지, 여기 있을 때 3가지. 이랬으니까 5가지 더하기 3가지. 이거에다 나머지 7 팩토리얼 이거죠. 자, 그래서 8.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여사건으로 이제 푸는 방법.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자, 여사건으로 푼다면 우선 그냥 여기에다가 자유롭게 배열을 한다. 9개의 그냥 색깔을 자유롭게 배열하는 가지수는 9팩. 이것을 4로 나누면 되죠. 이 4로 나누는 게 아니면 이거 원순열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8팩을 2를 곱하는 아니죠. 9 곱하기 8팩을 2 곱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9 곱하기 7팩에다 2 곱하는. 자, 얘를 이거 이제 어떻게 보냐면 9팩 9개를 다 배열하는데 4로 나눈 건 뭐냐면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여 있는 거랑 1, 2, 3, 4, 5, 6, 7, 8, 9 이거랑 이쪽에서 시작해서 도는 거랑 이쪽에서 시작해서 도는 게 다 같다. 그 4가지가 다 한 가지 취급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또 이렇게 돈 뒤에 마지막에 여기 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돈 뒤에 마지막에 여기 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돈 뒤에 마지막에 여기 놓는 경우도 다 같다. 그래서 4가지씩 다 한 가지로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므로 4로 나눈다. 원순열의 변형 형태죠. 자, 이렇게 한 뒤에 여기서 이제 빼준다. 뭘 빼주냐? 여기 다 조건.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유하는 경우를 빼겠다. 이것이에요. 그럼 그 공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꼭지점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꼭지점 공유하면 선분을 공유할 수도 있잖아. 선분 공유하면 꼭지점을 공유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곱하기 2입니다. 사실 이렇고. 이쪽으로도 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 2 곱하기 3. 뭐 하여튼 이거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4가지. 요거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갈 자리를 정하는데 걔네들끼리 순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순서. 자, 이것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배열해준다. 자, 이것인데 이것을 또 4로 나누는 거지. 원순열이니까. 원순열 변형 형태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면 되겠다. 근데 얘를 이제 7팩으로 묶어라 이거지 뭐. 그럼 7팩으로 묶으면 여기는 4분의 9 곱하기 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8이니까 72 마이너스 얘 7팩으로 묶으면 4분의 요거야. 그럼 여기가 6, 4 해서 20. 자, 20에다가 요거
2 곱하니까 40. 자, 그래서 4분의 4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빼주면 32. 자, 이렇게 돼서요. 요거 해주니까 8. 그래서 8 곱하기 7팩. 해서 답은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사건을 푸는 거랑 여사건을 안 푸는 거 두 가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2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자, A가 0에서 7분의 4 사이인 실수 A와 유리수 B에 대해서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자, 이거부터 A분의 2파이 자, 이것까지 자,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자, fx는 2 사인 A 파이 더하기 B 자, 이렇게 있는데 y는 fx의 그래프가 2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7 파이, 0 이것을 지날 때 30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대입합니다, 그냥.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대입해요. 그러면 2에다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자, 이거 더하기 b 이것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7 파이, 0 그럼 대입해요. 이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지.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두식을 뺍니다. 두식을 빼면 여기 0이고요. BB 없어지고요. 이거 마이너스 이거가 0이니까 결국은 이게 뭔 상황이냐면 결국 얘네 두 개가 같은 거야.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이거하고 사인 2분의 7 파이 A 이것이 같은 것이다 이거죠.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삼감수 그래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위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감수 정의 파트. 뭐냐면 우리 삼감수 정의에서 이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삼감수 여기서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들었을 때 요런 동경, 여기가 x, y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세타 이렇게 두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고 사인 세타가 r분의 y고 탄젠 세타가 x분의 y다.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생각할 때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1로 세팅해. 아예. 단위원으로. 1로 세팅해주면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요. y좌표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인 값이 같다. 이게 뭔 말이냐? 사인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있는 놈하고 사인 값이 같으려면 사인 값이 y좌표이기 때문에 자, 이 y좌표가 같은 요 두 점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거지. 대칭성이지, 대칭성. 자, 이 각, 자, 여기 각, 이거하고 여기 각하고 가운데 각이 어디냐 이거지. 가운데 각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운데 각. 그게 등차 중항. 여러분들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각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거. 예를 들어 지금 요거 2분의 파이라고 치면 이 각에서 2분의 파이 뺀 게 요만큼이야. 그러면 요 각은 뭐냐?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뺀 거야. 내가 지금 요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 이렇게 두면 결국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것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거니까 알파와 2분의 파이와 베타가 서로 등차 수열 아닙니까? 항과 항 사이를 뺀 것이 그 전 거 두 개 뺀 거랑 같다 이거니까. 세 개가 등차 수열인 꼴이거든. 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얘 이쪽으로 딱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이 2분의 파이의 2배. 그러니까 사실 그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알파 각도하고 베타 각도의 산술평균, 등차 중앙이 여기 각도 2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일반각의 형태로 쓰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일반각의 형태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알파각이랑 베타각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여기. 이게 뭐냐면 n파이,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꼴이잖아.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꼴이야.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2배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어떤 꼴이냐? 뭐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봐봐.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각하고 여기각의 산술평균이 요만큼이야. 2분의 3파이. 뭐 하여튼 이런 꼴이야. 그러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을 2로 나눈 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뭐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합집합을 해봐. 2n 파이에다 요만큼 더한 거랑 2n 파이에다 이만큼 더한 걸 합집합하면 결국 n 파이에다 2분의 파이 더한 꼴이에요. 0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거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거나 이런 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 통칭해주면 n 파이 꼴. 자, n 파이 꼴에다가 2분의 파이 꼴을 더한 이런 셈이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이 이제 어떤 꼴이냐? 요거 이쪽으로 딱 이항 해주면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런 꼴이지. 그러니까 2n 플러스 1 파이 꼴이야. 홀수 파이 꼴.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한 게. 자, 그런 꼴이죠. 자,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요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니까 요 기각하고 한 바퀴 더 돌려서 요 기각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2분의 파이에다가 한 바퀴 더 돌려서 2분의 파이를 더해봐. 그러면 2분의 파이에다가 한 바퀴 더 돌려서 2분의 파이를 딱 더하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파이가 결국 되는 거니까 짝수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한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꼴이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뭐냐? 얘하고 각을 덧셈한 게 홀수 파이 꼴이구나.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덧셈 해봐요. 2분의 7 파이 a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이것이 홀수 파이. n은 정수. 이런 꼴이다. 그러면 얘 딱 더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3파이 a죠. 이게 홀수 파이. 이런 꼴이다. 그러면 파이를 없애. 그러면 3a가 홀수지.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하냐? a가 0에서 7분의 4 사이로 주어져 있거든. 3a가 홀수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 그래서 3a를 구합니다. 그러면 3배 해봐요. 그러면 7분의 1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얘가 1인 경우밖에 없지. 그래서 a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3분의 1. 자, 이렇게 구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요. b. 그럼 b는 대입해서 이거 이쪽으로 샥 넘기면 마이너스 2에 사인. 자,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니까 요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요.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 요거 곱해주면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1 이렇게 돼서요. 마지막에 지금 구하라는 게 30 곱하기 a 더하기 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니까 10 더하기 30 돼서 40.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대칭성.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단위원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격자점 계수 문제인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 a, a는 0, n 플러스 5고요. b는 n 플러스 4, 0입니다. 자, 여기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0, n 플러스 5. 그 다음에 b가 요거보다 조금 하여튼 작습니다. b가 지금 뭐냐면 n 플러스 4, 0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가 요거 y좌표보다 조금 작아. 아, n 플러스 5였다면 참 이 문제가 쉽거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딱 이렇게 연결한 요 삼각형, 이거하고 이렇게 원점하고 얘하고 연결한, 자, 이 삼각형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이때 an을 n은 1부터 8까지 더하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되게 근접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거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아요. 조금 더 가파르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좀 쉽지 않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것도 마이너스 1 같지 않게 그려놨네. 하여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 뭐 이쯤 됐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격자점 계수, 아니 격자점이 아니라 이 삼각형 내부에 정사각형을 딱 그린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1,1이 꼭지점이 돼서 이런 정사각형 하나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가 결국 문제거든. 이 끄트머리가 2,2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쪽 한 칸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3,2. 근데 벌써 3,2면 여기 안에 이미 지금 여기에 도달하죠? 이 지금 그림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3,2면 여기에 도달해요. 얘도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3 되면 2,3이 여기 도달하지. 그럼 여기 좀 이제 다른 숫자로 바꿔봅시다. 한 6쯤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3,2까지는 괜찮아. 근데 4,2 되면 여기 다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요거. 그러면 이쪽도 여기까지 된다. 근데 요거 올라가서 2,4 되면 여기 도달해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고 이쪽은 안 돼. 그러면 여기 딱 3개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기가 괜찮단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왜냐하면 이 끄트머리 꼭지점, 여기 사각형에서 이 끄트머리 꼭지점을 그냥 움직여가면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가 정수인 점, 좌표가 정수인 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수보다 1 뺀 점까지만 된다.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약간 얘를 바꿔. 우선은 저 노란색 여기를 B- 이렇게 딱 놓고 OAB-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우선 구합니다. 그걸 구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라인하고 닿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원래는 흰색 라인하고 닿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중에 흰색 라인과 닿게 되는 걸 빼버려. 그러면 되지. 자, 우선은 저 삼각형 OAB- 이거 내부의 정사각형의 개수 이걸 이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딱 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요 점이 최초로 시작된 점이 2,2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x좌표가 2일 때 여기 함수값, 자 이것을 이제 잡아야 되겠지. 얘가 요 노란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더하기 5잖아요. 그럼 x에다 2 딱 대입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 대입해보면 여기가 2, n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닿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라인에 닿아서 안 돼.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까지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밑에까지는 되겠다. 그래서 요 바로 밑에까지 딱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 2, n 더하기 2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개수 이것을 세봐라 이거지. 자, 그래서 2, n 더하기 2까지 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어디까지 되느냐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가 n 더하기 하여튼 3,2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나는 여기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의 이제 개수를 딱 세보는데 이 개수를 셀 때 아이고 제가 하나 설명을 잘못했는데 요거 여기까지 세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거에 닿는 애까지 세겠어요. 닿는 애까지. 왜냐면 이렇게 닿는 애까지 딱 센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것을 제거를 이제 해주는 작업을 할 거거든. 나중에 요 라인과 닿는 놈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 작업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저 닿는 것까지 한번 개수를 세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요 점의 개수 있죠? 요 꼭지점의 개수만 하여튼 우선 다 세면 돼. 그럼 그 꼭지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2,2.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2, n 더하기 3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n 더하기 3, 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싹싹 더해도 되고요. 개수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그 다음 칸 몇 개, 그 다음 칸 몇 개 이렇게 세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셔도 돼요.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여기 개수 이렇게 세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칸에 그냥 요걸로 세면 요거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n 더하기 2개입니다. 그래서 n 더하기 2개, 그 다음에 하나 줄어. n 더하기 1, n-1 이렇게 줄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하나지. 자, 그래서 얘가 개수가 어떻게 되냐? 1, 2, 3 이렇게 돼가지고 n 더하기 2까지 딱 더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k까지. 자,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n 더하기 2까지 하여튼 이렇게 더하니까 2분의 n 더하기 2, n 더하기 3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을 우선은 지금 n은 1부터 하여튼 요것에서 이제 뭘 빼야 되는데 뭘 빼냐? 요 라인에 닿게 되는 것을 이제 빼요. 닿게 되는 정사각형. 자, 이것을 빼겠다. 그럼 그 정사각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데 잘 보시면 우선 여기 요 줄 있죠? 요 줄. 제일 첫 줄에 있는 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중에 여기에 닿게 되는 게 몇 개냐?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요. 여기 사이의 간격이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는 간격이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간격이 0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런 데서 착 잘라보면 여기 간격은 무조건 1보다 작아. 맞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조금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사이의 간격이 무조건 1보다 작아. 그래서 마지막 정사각형이 이렇게 삐져나가게 돼 있어. 요 라인보다 더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 요 흰색 라인하고 만나는 게 이 라인에서는 하나 나와. 그러면 그 다음 윗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윗줄에서 딱 보면 요게 또 요 길이가 1보다 작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의 개수. 자, 요걸 보면 또 하나 나와. 이 옆에 있는 놈은 안 만나게 돼 있어. 무조건. 이 라인과. 얘도 이 옆에 있는 놈은 무조건 안 만나게 돼 있어. 그 다음 마찬가지야. 여기 길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또 하나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 나와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지금 요 그림이 약간은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여기가 지금 하나가 지금 빠지게 되는 거야. 이쪽도. 그래서 결국 이 라인부터 하여튼 이 라인까지 전부 다 하나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여기 개수가 n 더하기 2개였잖아. 요 라인의 개수가 n 더하기 2개였잖아. 거기서 하나씩 다 빼. 그럼 결국 뭡니까? n 더하기 2를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n 더하기 2를 빼는 거다. 그럼 여기 2분의 여기 2분의 결국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n 더하기 2로 딱 묶으면 여기 n 더하기 3에서 2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n 더하기 1이지. 자, 그래서 결국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n은 1부터 8까지. 자, 이거 구해봐라. 이거죠. 이걸 구해봐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전개해서 수열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거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 자, 이거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는 지금 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진 않아요. 뭐냐면 우선 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풀어보면 그냥 2분의 1에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조금 알면 편한데 수열 단원에서 제가 AOB 수학 1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이제 설명하고 그랬는데
이런 공식이 있다. 이게 그 외우기 쉬워요. 규칙성이 있어. 시그마 K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n의 n 플러스 1. 시그마 K의 K 플러스 1 공식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K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는 4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증명은 이제 한 두어 가지 방법, 세 가지 뭐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증명이 사실 그 조합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풀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2분의 1 앞으로 딱 빼주고요. 1부터 딱 대입하면 여기가 2 곱하기 3부터 9 곱하기 1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 곱하기 3부터 9 곱하기 10까지. 이렇게 바꾸면 1부터 시작하게끔 바꾸고 1 대입한 걸 다시 빼. 여기다 1 대입한 거 빼면 1 곱하기 2죠? 그래서 2 빼. 그럼 여기에 2분의 1, 자, 요거에,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요 공식에 따르면 3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1. 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해주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33에다 요거 하니까 330. 자,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2 뺍니다. 그러면 328. 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2로 나누면 16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지금 요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범위는 아니지만 확률과 통계에 가서 이항정리 파트에 가보시면 여기를 요 식이 뭐냐? n 플러스 2c이지. 그럼 요거 n1부터 딱 대입하면 어떤 꼴이냐? 3c, 4c, 5c, 6c, 7c, 8c 맞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10c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넣냐? 2c. 2c가 33이야? 그래서 33을 다시 빼. 그러면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가 사실 이거거든요. n-1 cr-1 더하기 n-1 cr. 자, 이것이 ncr.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고 얘하고 얘 하나 차이 나면 요것은 이거보다 하나 큰 수, 여기 두 수 중에 큰 수. 그러니까 여기가 3c2하고 3c3하고 딱 더하면 요거가 지금 n-1 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r이 3인 꼴이고요. 그래서 얘가 4c3이에요. 계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5c3이야. 6c3이야.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요거까지 딱 계산하고 나면 11c3이야. 그래서 11c3에서 요거 빼면 돼. 그러면 얘가 11, 10, 9. 자, 이것을 3팩으로 나눈 거에서 요거 1 뺀다. 3팩이 6이니까 여기 3, 여기 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15. 그러면 얘랑 해주면 165. 거기다 1 빼주니까 16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도형.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풀고, 그런 뒤에 안 되는 경우를 제거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무조건 쉽게 계산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딱 긋다 보면 무조건 이 라인과 만나게 되는 정사각형이 딱 그려지게 돼 있고, 무조건 그 다음 정사각형은 이 라인과 만나지 않게 돼 있다는 성질 때문에 하나씩만 딱 제거시키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3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중간에 그 계산 과정, 물론 사실 그냥 미분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 과정에서 요거 하나를 좀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뭐 괜찮은데, fx, 요게 이제 그 다항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것입니다.
x-a의 m승, x-b의 n승.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미분을 한번 해보자. 미분했을 때 는영되는 곳이 어디냐? 자, 이것인데, 요거 한번 곱의 미분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m의 x-a의 자, m-1승. 자, mn이 우선 음이 아닌 정수라고 칩시다. 수학 2 범위에서는 음이 아닌 정수로 하여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까지 넘어가면 결국은 저기 그냥 음의 정수로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분수함수의 비율 관계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얘 한번 미분해라. 얘 그대로. 더하기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미분. 이렇게 되는데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봅시다. 자, 이거에 이쪽도 n-1승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여기는 m에다가 요거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m x-b 그 다음에 여기는 n에다가 요거 하나 남습니다. n에 x-a. 자,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는영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mn이 만약에 여기 지수가 살아있다면 요게 지수가 자연수라면 a, b가 뭔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이 이제 뭐냐면 요거 m 더하기 n x 마이너스에 m b 더하기 n a 이렇게 되지 않나요? 는영되는 곳을 볼까요? x는 m 더하기 n 분의 m b 더하기 n a 이렇게 되죠. 제가 그 앞에 객관식 해설 강의할 때 다항함수에서 비율 관계 이게 내분 관계다라는 것을 간단히 언급만 했고 여기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게 돼 있다. 뭐냐면 a 대 b를 m 대 n으로 내분. 이런 거지. 여기가 수직선상에서 a, 이거의 좌표가 a, 여기 b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에서 미분한 놈이 0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3차함수의 비율관계, 4차함수의 비율관계 이런 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거에 의해서 전부 그냥 관철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 나중에 이제 요거 계산할 때 조금 그냥 계산 한두 줄 좀 단축시키는 거 정도예요. 사실 비율관계를 엄청 의미부여를 크게 할 수는 없고 비율관계가 뭐 엄청 그 대단한 스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산 한두 줄 단축시킨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 우리가 그 비율관계를 별로 설명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계산 한두 줄 단축시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로 보더라고 많이.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계산 한두 줄 하면 되니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그렇게 보길래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문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4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있는데 t부터 x까지 fs, ds 자 이렇게 있는데 상수 a에 대해서 두 함수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를 보니까 f'A 이것이 0이고요. 그 다음 나를 보니까 함수 절대값 gx 자 마이너스 ga 자 이것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계수가 1이다. 미분불능 뭐 공식 용어는 아닌데 하여튼 그냥 미분불능인 지금 x의 계수 1. 자,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박스 밑에도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할 때 그때 h3이 0이고 그 다음에 ht가 t는 2에서 최대값 27이다.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문제에서 f5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요. f가 지금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gx입니다. 자, gx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x라는 것을 변수로 봤을 때는 t가 우선 임시적으로 상수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fs가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4인 3차 함수니까
그것을 적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분해서 x 대입, 뭐 t 대입 해보면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이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라서 x 4승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gx가 저렇게 나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gx-ga, 자, 이런 꼴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겠지. 뭐 하여튼 그러겠지. 자, 이런 꼴이 있는데 요 식을 제가 뭐 ix라고 이렇게 한번 나올게요. 뭘 ix라고 놓은 거냐면 gx-ga.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우선 하여튼 ia는 0이 되겠지 뭐. ia는 0이 되겠고요. 근데 얘가 미분불능인 x의 개수가 1이다.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조건들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GA가 HT,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IX의 식을 한번 조금 써보면 저 IX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GX에서 GA를 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T부터 X까지 적분해서 요 A 딱 대입하면 T부터 A까지 적분 빼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 A부터 X까지지 그냥. T는 없어지고. 자, IX는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IA는 0이다. 이거 뭐 여기다 A 대입해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I'X 이것이 FX.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GA가 HT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 식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 GA는 뭐냐? 여기에다 A를 대입한 것입니다. A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게 GA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인테그랄 T부터 A까지 FS, DS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 HT랑 같다.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다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T를 대입하면 A부터 T까지입니다. 여기는 HT가 T부터 A까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IT랑 똑같은 거야. HT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HT에 관한 조건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IT의 조건이랑 사실 뭐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 IT의 조건을 구할 수 있고 그럼 IT의 식을 세우면 F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HT 이거의 조건들을 좀 이용을 하는 문제죠. 그러면 H3이 0이고요. 지금 H3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에서 최대값 27.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도대체 뭐냐? 얘가 미분불능인 x의 개수 이거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HT가 마이너스 IT 이렇게 났으니까 요 식이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HX야. 그러면 이게 절대값 마이너스 HX T 대신 그냥 X로 대입한 거야. 이것이 미분불능인 이게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얘가 미분불능인 곳. 요거의 함수값이 0이 되면서 프라임이 0이 안 되는 곳. 그곳이 미분불능인 곳 아닙니까? 자, 그래서 H 뭐가 0이 되면서 H 프라임 무엇이 0이 안 되는 곳. 이렇게 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HX에 그러면 그래프가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걸 이제 생각 좀 해봐야지. 자, HX에 대한 정보를 조금 모아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H3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I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HA도 0이에요. 자, 그래서 H3이 지금 0이고요. HA가 마이너스 IA이기 때문에 0이에요. 두 군데에서 우선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불능인 x의 개수가 하나가 되려면 자, 여기다 3 대입해도 어쨌든 얘가 0 되잖아. A 대입해도 0 되잖아. 근데 얘가 0이 아닌 곳이 한 곳 있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미분한 게 0이 되는 상황이 돼야지. 뭔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t가 2일 때 최대값이 27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4차 함수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야. 이게 왜 4차 함수냐면 여기 지금 gx가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 그거에서 상수를 뺀 거야.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 그러면 hx는 이제 뭐냐?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의 미분 불가능한 이건데 이건 뭐 어차피 여기 사실 그냥 플러스로 처리해도 상관없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hx의 그래프 개형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뭐 하여튼 이런 꼴인데 이런 조건들 만족하면서 여기가 x축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삼중근을 갖는 형태가 돼야지. 삼중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게 hx의 그래프죠. 여기가 3하고 하여튼 a하고 있고요. 근데 최대값이 t가 2일 때야. ht에서. 그냥 hx에서는 x가 2일 때야.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요거지. 자, 그러면 이 그림이라면 3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3이 요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쪽 아니겠어요? 이쪽? 맞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지.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a가 뭐 이런 데 있거나 아니면 a하고 3하고 같거나 뭐 하여튼 약간 이런 양상.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지금 미분 불능인 점 여기 0이 되면서 프라임이 0이 아닌 곳이 한 곳 나타나는 게 우선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여기가 지금 딱 접하고 여기 지금 하나. 여기는 접하지 않게 만나는 것. 이게 지금 접하지 않게 만난다는 뜻이죠. x축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곳이 한 곳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 다른 그래프들은 안 나오지. 뭐 이런 그래프라든가 이러면 x축하고 이렇게 아무리 만나게끔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된다고 쳐도 요거 요런 데에서는 미분 불능인 거니까 미분 불능인 점이 2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 불능인 점이 2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될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삼중근을 갖는 양상 이런 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 이렇게 된다. 최대값이 2일 때는 하여튼 2일 때 최대니까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고 3이 분명히 여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이고 A는 뭐 여기 아니면 하여튼 여기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지금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봤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여기서 가조건을 우리가 또 써야죠. 여기 F'A가 0이다. 하여튼 요거 써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F'A가 0이면 이게 뭔 상황이냐? F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지.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수학2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미적분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섞여 있어요. 이계도 함수를 결국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문과에서도 사실은 이계도 함수로 가야 되지만 이계도 함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출제한 적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조건의 F'을 구하려면 요걸 결국 이용해야 되잖아요. 요거. F'X, F'A가 결국 뭐냐? I2'이거든? 두 번 미분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뭐냐면, F'은 그냥, I를 미분한 어떤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놓고 그것을 그냥 미분한 것이다 해서 나는 한 번 미분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위장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또 문과에서도 출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 근데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그냥 이계도 함수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뭡니까? I2'A가 0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게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I2'A가 0 이렇게 되니까 이 IX, 요게 사실 HX가 지금 마이너스 IX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어쨌든 변곡점인 상황이 A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 우선 이 상황 가능하죠.
이 상황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A하고 3하고 일치하는 경우 아예. 그리고 여기가 뭔가 다른 어떤 숫자인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검증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hx가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hx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자 마이너스인 4차함수니까 자 여기가 x-a의 3승,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자 요거 x-3 이렇게 될 때입니다. 자 이때 2에서 하여튼 최대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2에서 최대가 되려면 h'2가 0 돼야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아까 비율 관계에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 a하고 3의 3대 1 내분점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게 4분의 요거 그러면 9 더하기 a, 자 요게 2가 될 때를 찾아라 이거지.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얘 넘기면 a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는 hx가 지금 요게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의 3승, 자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때 2에서의 최대값이 27이 나오느냐, 자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27이 나오는지 보려면 HE, 자 요것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 2 대입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자 3의 3승하니까 27, 자 요거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27 맞죠? 그래서 요때가 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 두 번째 요 케이스를 한번 보겠어요. 요 케이스.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냥 A가 3이랑 일치하고 여기 그냥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저 식은 저 hx가 이렇게 되는 꼴이라고. 마이너스에 자 x 마이너스 3의 3승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그냥 이렇게 되는 꼴이죠. 자 이때 역시 여기 2에서 자 이때 최대가 돼야 되니까 2에서 h'2가 지금 0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또 비율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3하고 1하고 내분점 해보면 4분의 3b 더하기 3입니다. 자 요것이 2가 돼야 돼요. 그럼 얘 이쪽으로 딱 넘어가고 얘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이 5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아이고 여기 3b죠 3b. 자 얘 5 되니까 b가 3분의 5입니다. 그래서 b는 3분의 5를 이렇게 딱 대입한 뒤에 h2 자 이것을 구해봅니다. 자 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 1에 3승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해보면 2에서 3분의 5를 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 자 이렇게 돼서 3분의 1 되니까 27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저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이쪽만 된다. 그래서 답을 우리가 구했어요. hx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는 요것을 미분한 게 마이너스 fx잖아요. ix를 미분한 게 지금 fx거든. 그러면 hx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fx지. 자 그래서 fx. 자 요것은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된다.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 h'x. 자 그러면 얘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그 곱의 미분 제일 처음에 그 알려준 거 있죠. 그거대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에 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또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요. 요거 차수 하나 떨어집니다. 차수 하나 떨어져서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차수 하나 떨어져요. 그러면 1차에서 떨어지면 0차 되니까 없어요. 그런 뒤에 하나 1차식이 생성되는데 그 1차식은 내분점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3 더하기 1 그래서 4x.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내분점 요거 보면 얘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 9에다가 마이너스 1 되니까 8이죠.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여기는 그 우리가 그 최대값이 2일 때 ht가 자, t가 2일 때 최대라는 거 이용해 주면 그냥 여기 4x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f5. 자,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5 대입해 주면요. 6의 제곱. 자, 이거에다가 자, 이 5 대입해 주면 요거 20에다가 8 빼주니까 1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36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되죠. 또는 6의 3승에다 2 곱해주면 되지. 그럼 216 곱하기 2 해주니까 43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결국은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요거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다항함수에 대한 해석, 자, 요런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런 그 다항식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그 수학2의 어쨌든 고유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적분에서도 다항식이 섞여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좀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 우리 4월 달에 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주관식까지 해서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